자, 오늘은 SNS의 해악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NS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포스팅하고 친구들 앞에서 이제 나 이렇게 산다라고 보여주면 이제 친구들이 좋아요 누르고 뭐 댓글 달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SNS는 인간의 문화를 악한 길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SNS가 보급되면서 인간의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NS로 인해서 남녀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SNS가 악하다, 매우 악하다라고 미국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미국인들은 SNS를 안 합니다. SNS 안 해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이 특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특유의 그 모노컬처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문화가 지배하는 현상. 그래서 한국은 보면요. 저도 가끔 한국을 여행 가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한 가지 유행이 지나가면은 전 국민이 그거를 강타당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심하죠. 뭐 예를 들면 큰 안경이 유행한다. 그러면 갑자기 전 국민이 큰 안경알을 씁니다. 그러다 작은 안경알이 유행한다. 그러면 갑자기 전 국민이 얍실한 작은 안경을 쓰기 시작하고, 뭐 청자켓이 유행한다. 그럼 갑자기 전 국민이 청자켓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인간들처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문화가 지배하는 현상이 되게 강한 게 한국인데, 한국 특유의 그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가 유행하면 남들이랑 다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가 유행하니까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SNS로 인해서 한국 문화가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SNS 끊으시면 돼요. 저도 사실 SNS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SNS 정말 초기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SNS란 게 나왔을 때부터, 정말 처음 인터넷이란 게 나왔을 때부터 정말 초기 버전의 SNS를 썼었어요. 그러면서 SNS 장르는 다 써봤습니다. SNS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SNS 끊었습니다. SNS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가 인공지능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대부분의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들은 SNS 안 합니다. 왜냐하면 SNS가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을 그거에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버는 매우 악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모조리 깨닫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2번 얘기해 볼게요. 님도 끊으셔야 돼요. 근데 못 끊겠죠.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서 SNS 앱을 지우라 그러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궁금하고 막 미치겠죠. 그게 중독된 거예요.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뭐 TV에서 마약 중독자들 나오면 찌찌찌, 아유 마약을 왜 하냐, 아유 저런 중독자들 욕하지 마세요. 님들도 중독자인 겁니다. SNS는 디지털 마약입니다. 디지털 마약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사람들이 다 중독돼 있습니다. 현대인은 다 SNS에 중독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끊었어요. 특히 제가 뭘 깨달았냐면 SNS를 하면서 부부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SNS를 하다 보면, 자 4번 얘기해 볼까요? 가상 공간의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이라보다는 SNS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은 현실의 인간관계에 집중합니다. 바로 내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집중하게 되죠. 근데 SNS를 하게 되면 갑자기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제 그 스마트폰 피드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시선이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게 알고리즘이 사진만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라면 인간에게 크게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 사람을 분석한 후에 그 사람이 중독될 만한 패턴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자극시키는 사진 위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실제 주위의 가족들을 놓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SNS의 알고리즘은요,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사탄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SNS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배후에 사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SNS 알고리즘 자체가 성경과 정반대로 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삶과 정반대의 철학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주의자들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또 돈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SNS 알고리즘은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삶에서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즉 눈에 보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것들만 보는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SNS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성경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SNS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SNS 계정 하나 새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로그인하면은 피드에 불특정 다수의 벗은 모습이 올라옵니다. 막 몸짱 남자들, 막 식스팩이 있고 막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막 올라오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 멋진 스포츠카를 타거나 아니면 멋진 명품백을 든 여자가 있으면 그 사진을 올리면 그게 SNS 알고리즘이 부스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께 자꾸 보여줘요. 자, 이생의 자랑. 이 생에서의 자랑이죠. 뭐 명문대 들어가거나, 뭐 좋은 회사 취업하거나, 뭐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핸드백을 사고 막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를 왜 누르는지를 인공지능이 분석한 다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더 퍼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생의 자랑을 막 부스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뭐 어디 가서 좋은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죠. 인공지능이 기가 막히게 그 위치와 사람들이 좋아요 횟수를 누르는 걸 분석한 다음에 더 퍼뜨립니다. 즉 안목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거를 정반대로 해석해서 완전 열심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SNS는 사탄주의적입니다. SNS가 사탄은 아니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죠. 실제로 컴퓨터는 실리콘 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 0과 1의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탄적이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그 행동을 컴퓨터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우 사탄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마치 악마가 유혹하는 것처럼 사람을 공격합니다. 특히 심각한 건 6번이에요. 남녀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남녀 사이. 그래서 요즘 연애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게 SNS 때문이에요. SNS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한국은 스시 오마카세가 막 유행하죠. 그래서 마치 스시 오마카세를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SNS를 막 퍼뜨리죠. 그러면 연애하다 보면 스시 오마카세 못 먹는 커플은 뭐 연애를 못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허세, 뭐 스시 오마카세를 꼭 먹어야지만 현대인인 것처럼 그런 허세를 막 자극하죠. 당연히 데이트 코스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극하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난 연애를 못 할 거야 라고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몸매도 막 다 좋죠. SNS 보면 다 잘생겼죠. 그러니까 성형을 자꾸 자극하게 되고 성형하고 싶은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고 돈 없어서 성형을 못하면 루저가 된 것 같은 마음을 들게 만들죠. 이 모든 것이 SNS가 주는 해악입니다. 그리고 SNS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7번
삼각관계와 비슷한 구도를 남녀 사이에 만들어 놉니다. 자, 봐봐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사귀면은 커플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여사친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그럼 이 커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사친이 자꾸 남자한테 꼬리치겠죠.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괜히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고 이 삼각관계는 무조건 깨집니다. 그렇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8번이에요. AI 알고리즘이 바로 이런 구조예요. 마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있는 여사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알고리즘으로 작동해요. 즉 사람과 사람 간에, 특히 남녀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보여주는 영상이 다르고 사진이 다릅니다. 여자들한테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이 달라요. 근데 이게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보고 있는 스크린이 다 다른 겁니다. 남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남녀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 누가 가져가냐? 인공지능 회사가 가져갑니다. 인공지능 회사의 광고 매출로 이어집니다. 즉 인간은 몰락해 가는데 AI 회사는 계속 부자가 되는 이 기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건 AI 알고리즘의 이간질, 질투심,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람을 중독시키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번. 제가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특히 컴퓨터를 전공하고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인공지능을 공부한 저는 SNS를 지워버렸어요. 제 폰에서 안 씁니다. 안 쓰고 나서부터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졌어요. 모든 관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삶이 괴롭고 뭐 연애를 못 하고 있고, 혹은 부부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관계가 힘들다, 가족 관계가 힘들다,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맨날 짧은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막 중독적으로 4시간 5시간 보면서 막 망가져 가고 있다. 이 모든 건 AI 알고리즘이 인간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마약입니다. 디지털 마약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건강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SNS만 지워도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자, 제 영상 들었으면 이제 깨닫고 실천하십시오. 제 영상을 듣고도 폰에서 SNS를 못 지웠다. 당신은 중독자입니다.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담배 왜 못 끊을까요? 니코틴 중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약 하시는 사람들, 마약하는 연예인들 더 이상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도 똑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못 끊을까요?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당신이 SNS를 폰에서 왜 못 지울까요? 중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